하이드믹 로얄러너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이드믹 사업을 만나면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지 시스템이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좋은 시스템에서 사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란 어떤 걸까요? 따라하기 쉬운 시스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외에도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수입을 받고 싶다. 맞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을 아주 오랫동안 받고 싶고 나아가서 상속까지 해주고 싶다. 맞죠? 그렇다면 좋은 시스템이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라는 것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업을 시스템 사업이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회사의 마케팅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사업은 옛날에 피라미드에서 시작해서 다단계 판매가 되었고 이 다단계 판매가 조금 발전해서 변형된 다단계가 이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의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미국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상태죠. 먼저 피라미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등에 업고 나타난 사기 수법입니다. 일명 폰지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폰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참가비를 받아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사기 수법인데요.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을 활용해서 이런 사기꾼들이 판친다고 합니다. 코인 자체가 사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은 위험성은 아주 크지만 사기라고 하지는 않죠. 투자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사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당신은 투자만 해. 돈은 회사가 코인과 관련된 일을 해서 많이 벌어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누군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많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런 돈을 벌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피라미드가 불법으로 판결되어서 잡아들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피라미드 방식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제품을 얹었습니다. 바로 다단계의 탄생 사연입니다. 제품을 판매한 대가로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방식이 방문 판매였는데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가 판 제품으로만 수입이 나오지 우리는 네가 판매한 것으로도 수입이 나오지만 네가 전달한 사람 또 그 사람이 전달한 사람 또 전달한 또 그 모두가 판매한 것으로부터 수입이 나온다. 방문 판매하던 사람들이 대거 다단계 판매로 이동했겠죠. 사실 미국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나오고 나서 방문 판매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단계 판매가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시장에 더 이상 방문 판매 사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컨택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 또다시 변화합니다. 변형된 다단계 또는 진화된 다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컨택했다면 이제부터는 보통 사람들을 컨택해서 판매원 교육을 시켜서 사업자로 만들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부터 다단계에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거고요. 역시 잘 나가던 변형된 다단계, 교육을 도입한 다단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의 한계를 보입니다. 이건 또 왜일까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국민의 90% 이상은 판매하는 걸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난 판매 못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못해.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판매가 불법은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싫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판매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자, 그 원리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더 발전한 형태가 바로 하이리빙이 추구하고 있는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이고요. 이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다단계 판매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그 조직 안에는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먼저 사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소비자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회사에서는 소비자를 많이 유지하는 사업자 또는 그런 사업자를 많이 데리고 있는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단계 회사의 매출이 많다는 것은 유능한 사업자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회사 제품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소비자를 네트워크 안으로 들여오자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원리입니다. 네트워크 바깥에서 소비만 하는 소비자는 다단계 소비자고요. 네트워크 안에서 수입도 찾아가는 소비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서는 소비자 밑에 사업자가 나오기도 하고 소비하다가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소비만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사업자든 소비자든 모두가 똑같은 회원이고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수입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소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회원이 되고 수입을 찾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회원의 조건을 차등합니다. 일정 매출을 올린 사람만 사업자로 인정하고 수입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회사에 따라서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을 일시적으로 구입해야만 사업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와는 다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사업자, 소비자의 구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매출이 일어나고 조건이 맞으면 수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이리뱅에는요 1년 내내 사업장에 나오지도 않고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분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받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저라면 조금 더 노력해서 인생을 바꾸어 버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천사와 함께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근본적인 개념 차이를 이해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진행 방법을 알아보고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하이리빙, 특히 우리 그룹의 비즈니스 시스템의 변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멋진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